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룰루레몬이죠? 네네. 네. 자, 종목 항상 우리 박상준 기자님이 워낙 종목에 대해 재밌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주가 좀 변동성이 심했는데 룰루레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첫 번째 질문을 하자면 네네. 아까 뭐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네, 예. 지난주에 좀 그랬죠. 그렇죠. 이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폭락했어요. 그죠? 한 13%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진짜 실적이 안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은 잘 나왔어요. 실적 잘 나왔어요. 예, 월가 예상치를 비트했고요. 네. 그런데 전망치가 줄었습니다. 근데 그 전망치. 줄은 폭도 음.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지금 아무래도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 분기 연속으로 EPS가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성장세가 이제 아니었으니까. 꺾이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굉장히 예민한 장에서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개 분기 동안 계속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망도 좋았다고 하면은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CPI랑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생산자 물가가 0.1% 예상보다 예상보다 높았죠. 높게 나오면서 또 그런 우려감이 확산했다. 굉장히 시기가 안 좋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사실 목요일 날 장 끝나고는 7%대 이제 장 외에서 이제 떨어졌었는데 실제 장에서는 한 13% 가까이 더 많이 떨어지는 빠졌다. 그런 결과가 좀 나왔다. 그래서 실적부터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그 EPS 같은 경우에는 2달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예상치는 1.9달러였었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실제는 18.6억 달러, 뭐 한 2조 넘게 좀 나온 거고요. 근데 요게 예상치가 18.1억 달러였으니까 사실 뭐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한 장짜리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2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항상 지금 룰루레몬은 과거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듯이 3년치를 계획을 짜놓기 때문에 네. 3년 연평균 성장률을 꼭 발표를 하는데 네. 3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27%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좀 고성장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3% 얻어맞을 일인가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게 조금 과하게 좀 장의 분위기나 이런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상품별로 보면은 여성하고 남성 상품이 있는데 네. 여성 상품은 연평균 성장률 3년 동안 보면 23% 정도 나왔고요. 남성 28%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과거에 저희가 이제 룰루레몬 다룰 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남성 제품이 룰루레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매출 비중도 그렇고 이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네. 남성 의류 쪽의 매출 성장세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룰루레몬이 운영을 하는 게 직영점이 있고 온라인이 있고 뭐 도매가 있고 한데 직영점의 매출 비중이 사실 가장 크거든요. 근데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년 연평균 16%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온라인이 46% 매년 연평균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이게 지금 팬데믹 때 그때는 온라인이 누구나 성장했잖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최근 분기까지도 계속 온라인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룰루레몬이라든지 이런 소매업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지역적으로 보면은 북미 지역이 연평균 24% 3년 동안 성장을 한 반면에 글로벌 북미를 뺀 다른 지역들은 42%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뒤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네. 지역별로 매출 비중을 보면은 룰루레몬이 이제 69%가 미국에서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캐나다가 15%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15%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을 빼면은 15%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번 분기에 새로 문을 연 유럽 시장은 스페인에 1호점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데 유럽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요번에 1호점을 열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거에 제가 봤을 때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출 비중은 직영 매장이 49%, 온라인이 41%, 그리고 나머지 10%인데 나머지 10%는 사실 그런 거예요. 뭐 이제 뭐 아울렛이라든지 뭐 이제 팝업 스토어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세트로 패키지로 미러 예전에 인수했잖아요. 그 네. 미러랑 같이 파는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홀세일, 라이선스 뭐 이런 거라서 사실 비중 굉장히 적은 편이다. 네. 이게 라이센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라이센스가 뭐냐면은 다른 지역에 이제 대리로 해가지고 이제 일부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에다가는 본인들이 직접 진출을 하지 않고 대리점 통해서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또 룰루레몬 설명을 할 때
리세일에 대해서 리세일 온라인으로 열었다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매출 비중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이제 룰루레몬이 이 리세일 시장에 뭐 이제 진출을 한다고 뭐 이렇게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이게 리세일보다는 친환경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의 하나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4분기 이제 매출 전망이 네. 사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 4분기를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그러잖아요. 4분기에 미국 북미 지역 사람들은 4분기에 소비를 하기 위해서 1년을 살죠. 그래서 4분기에 다 쏟아내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찬물 끼얹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시작은 좋았는데 본인들이 경영진이 이야기를 할 때 시작은 좋았다. 하지만 12월 달에 나머지 연휴 시즌 또 이어지잖아요. 그 시즌 동안에는 뭔가 좀 압박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EPS라든지 매출의 이제 예상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영진이 이야기한 게 EPS 같은 경우에는 4.2에서 4.3달러예요. 네. 그리고 지금 월가 예상치는 4.3달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월가 예상치보다 한참 부족한 건 아닌데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이게 이제 크게 작용을 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 이게 올 한 해, 그러니까 2023년에는 그 회계연도, 그 회계연도로 월 한 해를 보면은 사실 나쁘지 않아요. 기존 예상치랑 변경 예상치랑 했을 때 기존이 상단이 9.9달러였는데 EPS가 변경 후에는 상단이 9.97달러. 그리고 이제 매출 자체도 상단이 79.4억 달러인데 79.94억 달러니까 사실 기존보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경영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요게 이제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느낌은 다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4분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숫자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네네. EPS가 마이너스 뭐 이런 숫자를 집어넣고 있고 시장도 그걸 가지고 지금 올 한 해 굉장히 많이 하락을 시켰고 덜 빠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낮추면 그냥 같이 때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똑같아요. 룰루레몬도 연초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4%밖에 안 됐었어요. 이전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12월 달만 보면은 좀 안 좋아지는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지금 재고 수준의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소매 기업들이 재고 얘기를 자꾸 많이 하고 있는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는데 재고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재무 건전성은 어떻습니까? 이게 재고에 대해서 항상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고 네. 많이 증가했다. 룰루레몬에 대해서도 요번에 재고 15%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재고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재고가 오른 거에 대해서도 이거를 걸고 글로벌 IB에서는 재고가 지금 뭐 수요 부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원래는 매출 비중 대비해서 재고가 얼마인지의 이 비율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매출은 28% 막 20몇 %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재고 늘어나는 건 15% 늘어나는 거면 그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재고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4분기 연휴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재고 비축을 3분기에 해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면은 그렇게 많이 비축했다고도 보기 힘들어서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대출이 없어요. 예. 뭐 이제 뭐 이연세금, 리스, 기프트 카드는 여전히 이제 뭐 단기, 장기로 있기는 있는데 대출 자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현금 보유량이 이제 뭐 지난번 분기보다는 좀 줄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 2억 달러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현금 보유량이 지금 3.5억 달러, 원화는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마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통이라고 리볼빙 크레딧 리볼빙 패실리티라고 요게 이제 기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건데 요거까지 치면은 한 8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그 이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중국에도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아놓은 게 3,480만 달러 정도. 중국에서 아무래도 지금 계속
성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받아놓은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중국은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싼 그렇죠. 값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9천억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되니까 사실은 현금 보유량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항상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을 한 적은 없지만 뭐 향후에 이제 뭐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해지를 하겠죠. 뭐 수합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무 건전성도 뭐 다른 것도 다양한 것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뭐 그 재고라든지 현금 아니, 보유량 그리고 부채 쪽에서 문제 없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의 성장, 20% 이상, 30% 가까이 성장을 하는 기업에 레버리지 비율이 사실 저는 가장 적절한 게 100%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사실 이건 뭐 그 정도의 레버리지도 아니죠. 예, 그래서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지만 성장을 안 하는 기업이 더 위험한 거지. 그렇죠.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재무 비율은 안 좋은데 성장은 못 하고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면 걱정해야 되겠지만 사실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전혀 걱정이 저는 안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한국의 룰루레몬 매장이 좀 계속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 아까 해외 쪽 늘리는 부분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좀 매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네. 근데 요번 분기에 매장 수가 623개로 발표를 했거든요. 지난 분기에 600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23개 정도 증가를 한 건데 네. 이게 그 전에 보면은 이제 21개 증가를 했고 한 20개씩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1분기에는 5개 증가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굉장히 이제 격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심했던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이후로 지금은 그거는 벗어나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요번에 신규 매장을 아태 지역이 한 12개, 북미 지역이 7개, 유럽이 4개를 열었습니다. 근데 네. 북미 지역이 이미 성숙 시장에 접어든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매장 오픈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전히 아시아 쪽이 공격적으로 제일 성장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 저는 좀 의외였어요. 아까 스페인 첫 번째 매장도 그렇고 네. 이제 유럽 쪽에가 요가나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당연히 뭐 좀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필라테스가 생각해 보면은 독일에서 나온 거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인가요? 그때 이후에 네. 이제 군인들 후유증 같은 거 없애려고 생긴 건데 네.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유럽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조금 성장 공간이 있는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5개였거든요. 네. 근데 20년도에 7개, 이제 12개, 13개에서 현재 16개까지 상당히 좀 빠르게 많은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좀 괄목할 만한 게 중국이 지금 105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에 이제 그냥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홍콩이랑 대만, 마카오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홍콩이 9개, 대만이 6개, 마카오 2개 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몇 분기 동안 지금 정체였거든요. 요번에 대만 첫 번째 1개 새로 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순수히 다 중국 본토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지금 중국 본토에서만 20개 가까이 이제 지난 분기에 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열고 있다. 그리고 리오프닝까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중국 쪽에서 내년에 좀 수요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쭉 들여다보면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을 하고 있으면 보통 배당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근데 이 회사에 지금, 배당이 어떤지,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지, 뭐 어떤 기업들은 성장을 하면서 배당도 많이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냥 성장에만 초점 맞추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가장 이상적이죠. 성장하면서 배당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네. 성장을 하는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게 좀 어폐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 돈을 빨리 이제 뭐 R&D에 투자하다,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배당을 한다. 뭐 그럴 때.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배당은 안 합니다. 아쉽게도.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엄청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어찌 보면 미국 기업들이 조금 다 그런 것들이 있었죠. 팬데믹 이후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좀 꾸준히 했는데 자사주 매입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네. 뭐 기본적으로 ROE를 낮춰준다든지, ROE를 높여준다든지,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주 환원으로서 어떤 돌려준다든지. 근데 그 중에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주가
그러니까 그 경영진이 생각하는 주가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 대비 많이 떨어져 있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그렇죠. 하죠. 네. 근데 이번 분기로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게 네. 이번 분기에 10월 달에는 일단 자사주 매입을 안 했고요. 그리고 8월하고 9월에 하기는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1분기부터 좀 비교를 해보면요. 네. 1분기에는 총 2.3억 달러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네. 2분기에는 1.3억 달러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3분기에는 23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네. 1,700만 달러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저히 좀 줄었다. 그래서 경영진이 생각을 했을 때 주가도 좀 안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제가 파란색으로 쳐놓은 거 보시면은 네. 주가의 변동이 있어도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매입은 요번에는 조금 줄어들었다. 근데 이게 자사주 매입 승인되어 있는 거는 여전히 이제 8억 달러가 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요거는 뭐 어떤 기한이 있거나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다음 분기에 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준비는 되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사주 매입을 이사회에서 승인하잖아요. 근데 네. 이 승인 히스토리가 꾸준히 증가를 했어요. 2019년도에는 5억 달러를 했거든요. 네. 근데 20년도에는 2.5억 달러, 그리고 2021년도에 5억 달러 다시 늘렸다가 요번에는 10억 달러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좀 방어를 할수 하기 있다.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연휴 시즌입니다. 지금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 네.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분위기가 요번에 사실 점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희가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은 가장 기억나는 게 좀비 때처럼 막 몰려가지고 그 문 맞아, 뚫고 맞아. 막 들어가고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돌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붐비지가 않거든요. 온라인으로 사지 않나요? 그렇죠. 온라인으로도 사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먼저 이제 그것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좀 예전 같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보면은 네. 이 그 연휴 기간에 매출 예상 금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2021년까지 뭐 이제 많이 올랐고요. 네. 뭐 이제 9천억 달러, 그러니까 네, 900조 원 정도까지 올랐고 네, 네, 네. 올해는 그거를 또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그러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세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뭐 떨어지겠지만 이제 금액으로 봤을 절대적인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여기 찾아본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은 네. 실질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가서 네. 한 50개 되는 매장, 이제 직원들이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에 가가지고 지역별로 좀 조사를 실질적으로 한 거를 좀 봤는데 네. 이게 이제 딕스 스포팅 굿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스포츠 관련 용품들 네네네. 다 한 번에 모아서 파는 그런 곳인데 평소에 블랙 프라이데이는 굉장히 바쁜 곳인데 이번에는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가 이것만 보면은 와 큰일 났네 뭐 이렇게 걱정하겠지만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도 있고 사전 구매도 있고 좀 분산이 된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제 뭐 어떻게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어떤 연휴 기간에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온라인 비중이 제일 높아요. 절반이 넘네요. 예, 50% 넘는 사람, 뭐 중복 답변이겠지만 50% 넘는 사람이 온라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가장 선호하는 쇼핑 장소로 이제 최근에 변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렇게 붐비지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사전 구매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하는데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뭐 빼빼로데이라고 하면은 딱 그날 시작하지 않잖아요. 뭐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도 사전에 이런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좀 많이 분산이 됐다. 근데 이제 백화점 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은 설문조사 또 한 결과를 한번 보면은 그 설문조사에서 왜 이제 먼저 사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여기서 큰 비중으로 나왔던 답변이 본인들의 이제 쇼핑하는 그 예산 때문이다라고 네, 네. 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프로모션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붐비는 거를 좀 떠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높게 나왔을 것 같은데 더 네. 가장 큰 이유는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의 답변이라고 그러네요. 할 수 있고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소득별로 좀 조사를 했을 때 네.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얼마나 평균적으로 금액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 소득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7만 5천 달러
그 이하와 이상으로 좀 조사를 했는데요. 75,000달러 이하가 되는 미만이 되는 그런 가정은 올해 연휴 기간에 7.5% 줄일 거다. 나의 이제 쇼핑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75,000달러 이상은 4.6% 증가시킬 거다. 네.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뭐 1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 2억 가까이 되겠죠. 연봉. 네. 이런 분들 가정을 조사했을 때 21% 증가하실 거다. 와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앞으로의 소비가 계속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굉장히 많은 상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비싸더라도 네, 소비를 사겠죠. 하겠다라는 양극화 의향이 현상.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명품 같은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소득이 이분들보다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더 싼 제품을 구입을 가겠죠.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화장품 아까 그런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저가 화장품 브랜드 같은 주가가 최근 어려울 몇 수 년 있는데. 동안 계속 좋아요. 저가, 완전 저가. 아, 여태까지 괜찮았는데. 네, 계속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지금 극과 극이 돼서 어중간한 브랜드들은 지금 좀 살기가 힘든 상황이 됐고요. 완전 저가의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이나 이제 가격이 고가나, 비싸더라도 고가의 어떤 사치품이나 이 두 가지가 좀 양극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좀 뚜렷해질 것 같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웨어 쪽에서는 어찌 보면 하이엔드 쪽으로 분류가 맞죠. 되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룰루레몬 그 오프라인 아까 제가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분위기를 대충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붐비는 게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와중에 몇 군데 인기가 많은 곳은 새벽에도 좀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근데 룰루레몬이나 레고 같은 데에는 또 줄을 섰다. 네. 그래서 룰루레몬은 확실히 지금 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데 경영진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찌 보면 과거에 지난 몇 년간의 어떤 수요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장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반응을 했다.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사야 됩니까, 룰루레몬?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약간 분위기가 뭐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영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좀 넷플릭스 때랑 좀 비슷한 분위기가 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넷플릭스도 그 당시에 이제 그 구독자가 감소하면서 경영진이 겁먹어서 몸살이게 했죠. 완전히 몸살이게 하면서 다음 분기에는 뭐 100만 명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분기에 그것보다는 잘 나오면서 당연한 거죠. 그 잘 주가 다시 나오면서 폭등했죠. 주가가 좀 폭등을 네. 했는데 저는 룰루레몬의 경영진도 지금 약간 어찌 보면 좀 다지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10월, 11월이 끝났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12월 그렇죠. 연휴 시즌에는 아직까지 좀 매출이 아직 안 살아있는 끝났죠. 걸로, 네, 살아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이게 오히려 다음 분기에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미국의 소비 시장은 내년도에도 튼튼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 현상이 계속 일어날 거고 거기서 어느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지 네. 그 양극화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룰루레몬은 하이엔드 쪽에 경쟁력이 당연히 있는 부분이니까 실적이나 모든 부분이 예상보다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소비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은 10% 정도 들고 가야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얘기했지만 종목 선별인 것 같아요. 그 안에 룰루레몬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개인적인 취향이 네,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요가나 이런 쪽이나 스포츠웨어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쵸. 당연히 젊은 층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죠. 그죠? 네, 그렇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비싸더라도 뭐 요가라든지 꼭 근데 지금 저희가 룰루레몬 하면은 아직까지도 요가를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장을 갔을 때 남성복 같은 경우에는 요가복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면바지 같은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이쪽 시장이 앞으로 저는 좀 성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용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소비 시장 중에 안에서 스포츠웨어나 관련돼서 소비에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있죠. 룰루레몬.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들여다본 게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델링 돌리면서 보고 있는데 항상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항상 뭐 주가는 항상 원하는 만큼의 어떤 수익은 내줬던 종목이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계속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사님께서 오늘 또 얘기해 주시니까 또 한번 매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연말이 지나고도 계속 종목 선별 중점을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